지난 2022년 11월 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만찬을 가졌습니다. 폭탄주와 함께 3시간 넘게 이어진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만찬 시점은 불과 취임 6개월 뒤. 그리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약 2달 뒤였습니다. 야당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가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발언이 있은 다음에 얼마 안 있었을 때고.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정권 초기부터 친위 쿠데타를 통한 장기 집권을 꿈꿨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시 큰 충격을 받고 주변인에게도 토로했지만 정권 초여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선 들은 기억이 없고 그럴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발언은 없었다. 없는 걸 갖고 억지로 드라마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말한 거라면 내란 예비 음모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언제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계획했는지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특검의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졌지만 그늘막이나 냉방시설이 준비되지 않아 온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행사 성공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소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자 대통령실은 행사를 준비한 건 문재인 정부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집권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습관적으로 전 정권은 더 심했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첫 시작은 내각 인선 문제였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안보도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7시간 영공을 휘젓자 전 정권이 대비 안 해서라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국에서 수만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겼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1년이 넘은 문재인 정부를 또 소환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을 때는 국가 채무를 거론하며 또 전 정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야권은 전 정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잘 됐으면 전 정부 덕분이라고 고마워했을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정부를 자기 부정에 가깝게 비난하며 대권을 거머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최종 변론하며 여전히 전 정권을 여러 차례 들먹였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지난 민주당 정권은 야당 때문에, 국회 때문에, 그리고 전 정권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수 없어 군을 동원했다는 항변이 과연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내려집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이로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소통, 공정을 외쳤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통하겠다고 시작한 출근길 문답은 바이든 날리면 논란 여파로 중단됐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 막으면서 비판 언론엔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의 공정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서 어김없이 작아졌습니다.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취임 첫 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여론이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그를 감쌌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원이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료개혁이 의료 대란을 불러왔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수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잼버리 사태. 박빙 승부라며 재벌 총수들까지 대거 동원했지만 사우디에 참패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불과 8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포항 앞바다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불공정과 무능, 비상식으로 점철된 지난 3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항상 남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이었고 분열의 언어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주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려던 헌법 파괴자에 의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온 날로 역사는 기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연소입니다.